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당의 김대호 대표입니다. 저희 주식당 채널에서는 투자자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부터 테마, 산업, 주도주, 대장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말했던 한알령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 등에 이어서 미중 무역전쟁 갈등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자에 새롭게 추가 제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보복 조치를 동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10% 추가 관세에 더해서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중국이 여기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올해 초까지 원래도 중국산 제품에는 25%의 관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2월 4일자에 플러스 10%, 이번에 플러스 10% 하게 되면은 총 45%의 관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때려박는 게 중국 최대 연례 행사가 열리는 3월 4일, 그러니까 중국의 양해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추가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그 전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는데 일단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죠. 그래도 G2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파장이 크게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런 제재를 가함에 따라서 중국은 이미 기존에도 대응책을 전부 다 발표를 했었어요. 뭐 텅스텐이라든가 몰리브덴,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수출 통제를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뭐 원유, 농기계, 자동차 관련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10%의 추가 관세를 이미 부과를 했었습니다. LNG 같은 경우는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추가 관세가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은 기존에 꺼내지 않았던 카드인 휘토류 관련된 테마들 또는 반도체 관련된 테마들 전반적으로 뭔가 때릴 수 있는 것들은 다 꺼내서 때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런 소식들에 따라 가지고 국내 주식들도 일부 수혜가 있었습니다. 철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미 변동성이 크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농기계 관련주들도 일부 탄력받아서 많이 올라온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승률만 놓고 보면은 단기 관점으로도 20%, 30%, 50%, 100% 이상까지도 올라간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더 강한 제재가 이어지게 되면은 전반적인 시장은 죽고 산업은 죽을 수 있겠지만 일부 섹터에서는 정말 강한 파워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오늘 영상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건요. 이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관련주들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는가, 이런 1차적인 랠리 이후에 2차적인 랠리는 어떤 섹터에서 보여졌는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앞으로 어떤 주식들이 올라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과거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과거에 지수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었냐입니다.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발발이 9월 24일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발표를 했었죠. 그 이후로 S&P 500, 미국의 대표 지수 차트인데 S&P 500 같은 경우는 9월 24일자 이후로 약 3개월, 즉 한 분기 동안 20%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290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현재 S&P 500의 변동 추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약 6000포인트에 근접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1차적으로 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6100포인트 부근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그널만 보여줬다면은 뭐 그럴 수 있지, 저항이 생길 수 있지겠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잘 이탈하지 않던 장기 이동평균선들까지 이탈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조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같으면은 큰 이벤트가 없으면은 정말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에 하락에 대한 시그널들이 한두 차례씩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응 준비 분명히 하셔야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분쟁이 시작되게 되면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1차적으로 커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퍼지겠죠. 그리고 뭐 항만 노조 파업, 중동발 불확실성, 금융위기 이후에 뭐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침체되는 것, 뭐 글로벌 차입 비용 급증, 뭐 이러한 내용들이 버블로 한 번에 다가와서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 충격에 대해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미중 분쟁 당시에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은 S&P 500 손실 추정액이 약 1조 7천억 달러예요. 하나로 치면은 약 2촌조 원이 증발했던 건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현재 약 400조 원이거든요. 한국 증시 역시 타격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던가 현금 확보를 일부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산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자금을 일부 옮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기회를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1차 미중 분쟁 이후에 정말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전부 다 회복을 했어요. 한 1년 기간 동안, 2년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이 어떠한 제재를 가할 때 대한민국 역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만큼 올라가지는 못했었습니다만, 일부 산업군 같은 경우는 정책 자체에 힘을 입어가지고 함께 올라간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올라간 게 시장이 그냥 전체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특정 산업군이 탄력을 받으면서 특정 섹터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올라갔어. 근데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증시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지수 차트라는 거는 평균치란 말입니다. 평균치인데 평균을 까먹는 친구들이 많으면은 잘하는 애들이 정말 월등하게 잘해야 이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비슷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섹터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올라갈 종목들 여러분 이번에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한번 체크해보면요. 미중 분쟁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오면서 트럼프가 힘을 꽉 잡기 시작했을 때 대북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난티 같은 경우 3배, 4배 그 이상까지도 올라갔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휘토류 관련 섹터들도 수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당시도 이게 1,000원대 움직이던 주가가 4,0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많이 올라갔었죠. 뭐 그리고 이제 샘표 같은 테마주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결국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항상 깔고 들어가는 게 식품이라든가 에너지 쪽인데, 식품 관련된 섹터 역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도 비슷한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 큰 틀을 보게 되면은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정책들 그리고 어떤 행태들이 사실 2015년도 16년부터 나왔던 코멘트들 그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내용 보시면은 2016년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중국의 관세를 45%를 매긴다. 이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어때요? 3월 4일부터 중국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 45% 관세는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도 과거에 말했던 언급들에 의해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요새 당시 이야기했던 내용들 모아가지고 브리핑하고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 가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요. 이거에 발맞춰서 접근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살리기에 한 축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결국에 정책 수혜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통해 가지고 추후에 전부 다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텔레그램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뭐 검색해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저희 댓글 보시면 설문조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참여를 하시면 바로 안내 링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수혜주들을 지금부터 잡아 가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제가 강의라든가 저희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안내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테마는 무엇인지, 종목은 무엇인지, 산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포인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HTS를 보면서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뉴스들 간단하게 보면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주목해야 될 테마, 산업은 무엇인지부터 볼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휘토류 관련된 테마는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주가들이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퍼센트는 없습니다만 과거 사례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휘토류 관련해 가지고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들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뉴스부터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꺼내들었던 카드가 무엇인지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휘토류입니다. 약 700조 정도의 휘토류를 미국에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만 눈독을 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EU도 함께 광물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휘토류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 리튬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티타늄, 그리고 디스프로슘, 이러한 광물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주변 국가들, 이제 유럽 국가들, 뭐 그린란드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휘토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공할 지역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묻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뒷전이고, 가공 거점을 만드는 게 첫 번째 포커스란 말이에요. 가공 거점을 만든다라는 거는 기간이 길게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중국이 꺼낼 수 있는 강한 카드가 휘토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어떤 분쟁이 생겼다 하면은 휘토류는 항상 꺼내왔던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45%짜리 셉니다. 세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휘토류의 약 90%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카드가 아니라는 점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 휘토류 매장량 관련해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휘토류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 역시 중국에서 대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공 거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이 휘토류를 대부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네들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국가 중에 하나죠. 휘토류를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는 있지만 가공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 환경 때문입니다. 이게 휘토류를 가공을 하게 되면은 산성 폐수라든가 아니면은 방사능 물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다른 곳으로 일단 이전시키면서 거점을 만들어 가면서 이거를 본인들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환경들이라는 것도 이번에 휘토류 테마가 나와줄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핫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마트폰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으면 안 되죠. 원자로 지금 소형 원전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태양광 패널, 그 외에 군용 무기라든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전체 산업군에 두루두루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사가 발생을 했을 때도 파워가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될 테마 같은 경우는 유니온 같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유니온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올라왔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근데 한 차례 상승하고 조정 나오고 이미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전 고점 라인들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저항은 뭐다? 미래의 지지로 바뀐다. 그 지지 구간 한 차례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려는 움직임들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1차적으로 이전 고점 또는 그 이상까지 목표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종목으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가 아니면은 티플렉스, 더 나아가서는 동국 RNS 같은 기업도 있고요. 뭐 삼화전자, 그리고 뭐 현대 BNG 스틸,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좀 이 부분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니온 일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더 나아가서는 삼화전자 같은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대장주는 일단은 유니온이고요. 뭐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가 티플렉스 정도까지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삼화전자, 현대 BNG 스틸, 뭐 동국, RNS 이런 기업들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테마들이 장중에 발생하게 되면은 중간에라도 조금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휘토류 관련된 그리고 미중 분쟁 관련된 테마는 장중에 한번 살아나면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1차 반등 나오고 죽었다가도 2차 반등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휘토류 관련된 테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테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섹터는 조선 쪽입니다. 내용을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다만 이전에 뭐 소개드렸던 내용들에는 좀 딥하게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 주식당 채널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들어가시면요, 뭐 이전에 영상들로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려놨으니까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미통상 지렛대된 K조선 국가전략 산업으로 키우자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 트럼프 정부가 현재 화석연료 사용 확대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결국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LNG 관련된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FLNG 설비 기업들 또는 제작 기업들 또는 그 하청 업체들,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천연가스 확대를 진행하게 되면은 해양 플랜트 관련된 수주가 한동안은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FLNG 해양 플랜트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로 보면 중국과 한국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에 가서 야 우리 FLNG 만들게 도와줘 라고 하면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결국에 한국이 그렇게 되면은 독점 기업으로서 발돋움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 업종은 여러분들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탑픽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이 될 수 있겠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일부 조정이 나오기는 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급이 잘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조정이 좀 크게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부터 한 13,000원 구간까지 좀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이전에 설명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 건데, 다른 그러면 중소형 기업은 또 뭘 봐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은 기업이 태광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태광 같은 경우는 LNG 시추 시설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이제 LNG 시추 시설을 만들 때 필수 배관 자재가 있잖아요. 뭐 관이음새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플랜트용 피팅류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결국에 고객사들이 수주가 많아지게 되면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순식간에 어마무시하게 쌓이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바닥 구간에서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3만원, 2만원 때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후발주들도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태광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구간 현재 거의 신고가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뭐 매물대 이야기 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계셔요. 근데 이거 2010년도, 2013년도 매물대입니다. 현재까지 뭐 매물대 일부 존재하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현재 6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유통 물량 역시 1,300만 주로 굉장히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큰 의미가 없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보면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의 포인트는 영업이익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치도 함께 늘어나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생산량만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수익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한번 보실게요. 현재 18%, 20% 정도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웬만한 기업들에서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특히나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 이 정도의 이익률이 나온다? 정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익률이 잘 나와서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이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이익률이 40%, 50% 나와주는데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벌어들이는 자금 대비해서 평가치를 굉장히 높게 줍니다. 실제로 시가총액 4조까지 올라갔죠. 2천억, 3천억 벌면서 4조까지 올라갔는데 이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태광 같은 기업들도 이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때 더 높게 책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만한 중소형 기업은 성광밴드가 있습니다. 성광밴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해당 기업 역시 석유, 화학, 해양 플랜트 선박 내부에 탑재되는 이 곡선 배관, 그러니까 이음매라고 해야 되나요? 이음매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도 LNG, FLNG의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시 해당 기업 역시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이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영업이익률 비슷하게 18%, 20% 가까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암흑기를 다 지나와서 이제 성장을 다시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만 잘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매물대 돌파는 시작이 됐고요. 해당 기업 역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현재 약 7,700억 정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유통 물량은 약 1,600만 주로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현재 국민연금에서 약 6%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계신데 이미 산업수혜 받으면서 본격 성장하고 10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평가받던 상황과 지금 평가받던 상황 2배 차이로 될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트럼프 정부 수혜 지속적으로 받아간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영역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에요. 부담감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카본 역시 FLNG 그리고 LNG선에 이 본행제를 적용하는 기업입니다. 선박 그리고 해양 플랜트를 생산하는 만큼 수주 성장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한국카본도 올해부터 해가지고 실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진행이 됐어요. 21년도, 2년도, 3년도 땅굴 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매출액이 급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매출액 급격하게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 결국에 외형 성장, 그러니까 기업이 커가려면은 매출액이 먼저 펌핑이 돼야 돼요. 2022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8천억 정도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통 물량은 약 3천만 주 정도로 비교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유통 물량이 조금 많다라는 점은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 종목들이 신고가 영역에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천장이 어딜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미국에서 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테마적인 부분 그리고 산업적인 부분에 동시적으로 주목을 받아주면서 튀어오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현 시점 비싸다라고 좀 외면해 두기보다는 앞으로 3년, 4년, 5년 생각을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테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종목들도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주 그리고 산업주들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언급된 종목 필수적으로 우선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이슈 관련 섹터 종목들 그리고 대장주들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토니모리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 이날 상한가에 올라간다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었죠. 저희 텔레그램에서 오늘 강의 진행했던 내용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 추천주라든가 관심 종목들도 여기에 통해서 전부 다 나오게 될 텐데 저희 텔레그램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설문조사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여기 설문조사 들어가시면은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들 많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자료 외에도 저희 전자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색식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전부 다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이 설문조사를 마무리를 진행을 하시면은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용하시다 보면은 좋은 종목들 많이 잡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함께 잡아봤던 게 LS 일렉트릭 같이 잡았었죠. 해당 종목 3만원대에서부터 30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0배 이상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 또다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만원, 3만원대부터 7만원대까지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한 100% 정도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여러분들 잡아내실 수 있도록 함께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서 좋은 결과 여러분들도 같이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함께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들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당 김대호였습니다.